1주차 1차 시 인간행동, 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인간행동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필연적인 요소로서 인간행동은 문화, 태도, 정서, 가치, 윤리, 유전 등의 영향을 받은 인간에 의해 표출된 행위이고 그 행위는 본능, 욕구, 충동, 분노, 기쁨, 절망 등의 내적 상태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인간행동은 우리 한국 사회라는 문화, 또 한국인이라는 어떤 정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가치, 윤리,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행위 자체는 본능과 충동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행동의 영향 요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전해진 유전적 특성에 기인한 유전적 영향을 받아 장애를 위시한 타고난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질 수 있고 이것과 연관된 행동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는 생물학적인 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행동은 인지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해서 인지, 지식적인 부분이죠. 심리, 또 정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심리 상태가 어떠냐, 내 정서적인 어떤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따라서도 행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이 예를 들어서 한 번을 치느냐, 두 번을 치느냐, 그리고 수능을 절대평가를 하느냐, 상대평가를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따라서도 인간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문화적 가치나 생활 양식은 인간행동과 사고를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행동의 영향 요인이 무엇이냐?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는 것이고 또 인지, 심리, 정서적인 특성도 있는 것이고 또 사회 구조적인 원인, 또 문화적인 어떤 배경, 이러한 것들이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과 인간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무엇이고 기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기질을 분리해 본다면 기질이라는 것은 건물의 어떤 터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고 태어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격이라는 것은 그 터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세월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 건물이 무너지고 새로 재건되기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기질이라는 것은 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라면, 유전적인 요인이 좀 더 강조된 부분이라고 본다면 성격이라는 것은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격과 인간행동을 살펴보면 인간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간행동 이해를 위하여 인간의 성격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드러난 행동을 분석하고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행동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또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성격을, 개개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러한 행동이 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10대, 20대, 30대 어떤 변화 추이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이상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인간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격이 어떤 개개인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성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즉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인간 행동의 원인을 보다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고 또 행동 개선을 목적하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사회복지 실천을 통하여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내담자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상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행동이라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계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통계에서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여름철인데 한겨울 옷을 입고 있다든지 겨울인데 정말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닌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상행동의 한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행동은 인간의 행동 특성 중에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사회 부적응 행동, 개인과 타인에게 불평과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서울 한 도심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외친다면 이 사회적 문화적 또 규범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상행동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행동은 변화와 개선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도 어떤 측면에서 부적응한 성격이 있다면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상행동도 문제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복지 실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행동 분류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SM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상행동에 판별하는 부분은 이 DSM을 가지고 우리가 판별하게 됩니다. 이 DSM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출판하는 서적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정신질환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통계 편람이 DSM이 되겠습니다.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적 통계 분류는 ICD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루는 이런 부분이 ICD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상행동과 부적응 행동을 판별하고 돕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전문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행동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의 측면, 한 분야라고 본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발달은 예전에는 아동 발달, 청년 발달, 노인 발달 계속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는 이 발달이라는 것이 생애 발달, 라이프 스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생애 발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자와 난자가 수정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모든 변화, 이것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크는 것도 발달이고 키가 줄어드는 것도 발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남성은 평균 키가 2cm 정도, 그리고 여성은 평균 5cm 정도가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키가 크는 것도 발달, 키가 줄어드는 것도 발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달과 관련된 유사 용어를 살펴보면 성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마츄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유전적 계획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해서 목젖이 나온다든지 수염이 난다든지 이 유전적 계획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달과 성숙을 비교해 보면 발달이라는 개념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성숙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젖이 나온 아이에게, 수염이 난 아이에게 너 참 발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겠죠. 해서 발달이란 용어, 성숙이란 용어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 성장이란 용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사 용어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발달은 인간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유전적, 환경적 영향의 결과로 인간의 신체,